안녕하세요. 새벽에 축구 보다가 대뜸 이거 나만 보기 좀 아깝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분데스리가 순위 경쟁 설명회는 조금 거창하고 약간 알아보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녹화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도가 좀 재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 미네이 뭐 둔기로 다 팬다 아니면 뭐 양악하고 조기 우승해서 뭐 재미가 없다 노잼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아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순위 테이블 구경하면서 영 내지는 바이럴 같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가장 치열한 부분이 뭐냐면은 레버쿠젠이랑 슈투트가르트, 호펜하임 이렇게 세 팀이 챔스권을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주목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 팀이 58점으로 승점이 다 동률이죠. 그리고 골득실로 지금 순위가 판가름 나고 있는 타이브레이크 상황인데 제가 슈투트가르트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관심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유럽 대항전 성적에 따라서 리그 개수 계산해가지고 챔스 티켓 한 장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이번 주에 한참 관심사였는데 또 준결승까지 다 했죠. 챔스랑 컨퍼런스까지. 근데 뭐 아쉽게 됐습니다. 라요가 결승 진출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뭐 완전 나가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 4등 하나만 두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라이프치히도 지금 결국 6점 이상 달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 안전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오늘 라이프치히가 장파울리랑 하거든요. 장파울리 지금 전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보면은 최근 전적 중에 승리가 아예 없죠. 그 스쿼드를 봐도 주전 선수들이 부상자가 많고 라이프치히 워낙 상위권이고 전력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디오망대 같은 선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기고 점수차 확실히 벌려서 챔스권은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점수가 얘네들이랑 비벼진다, 얘네 61점, 62점 이렇게 막 비벼진다 싶으면은 다음 주에 프라이부르크랑 죽기 살기로 해야죠. 걔네 장난 아닐 텐데 도끼가.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랑 레버쿠젠이 오늘 챔스빵을 하죠. 둘 다 동점인데 이기는 쪽만 이제 승점을 가져가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왔는데 슈투트가르트는 참 막판에 빡센 게 지난주에는 호펜하임이랑 챔스빵을 뜨고 그건 바로 그냥 레버쿠젠이랑 뜨고 이래서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있을 데가 없네요. 결장 인원이 있죠. 슈투트가르트에서 피넬치 얘가 이제 지난번에 부딪혔을 때 부스크건지 모르겠는데 결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카라조르가 태클을 잘못 걸어가지고 레드카드를 받고 이번에 출장 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주전 선수들 중에서는 결장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세가 굉장히 좋죠. 지난번에 시크가 헤트트릭을 했었죠 아마. 그래서 엄청 견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카라조르 같이 키 큰 선수나 뭐 옐시처럼 센터백 자원이 좀 없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한데 지난번에 막상 생각해보면 카라조르 굉장히 솔직히 좀 경기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긴 해가지고 레드카드도 괜히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경합이 안 되니까 파울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넘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경합을 뭐 하는데 아, 완전 종이장 마냥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카라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마 뭐 대체 선수로 체마 안드레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걔도 뭐 키가 카라조르랑 비슷해서 괜찮을 것 같고 피지컬도 그리고 얼마 전에 골도 넣고 폼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또 우려되는 게 기사라고 해야 되나? 글 같은 거를 봤거든요. 이제 일치랑 카라조르가 결장을 한 대신에 이제 뭐 알다킬이 이제 출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알다킬이 갑자기 나온다고? 그리고 뭐 샤보랑 핸드릭스 요 정도만 나와가지고 포백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알다킬이 나와서 쓰리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핸드릭스가 뭐 왼쪽 풀백으로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기도 한데 뭐 두고 봐야죠. 저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라인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가두보다는 낫겠지만은 자가두는 호펜하임이랑 할 때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또 볼만한 게 전적이 또 좋죠. 레버쿠젠이 여기 보면은 상대 전적 최근에 5경기 뽑아온 건데 무승부 여기 슈퍼컵 때 레버쿠젠이 이겼었죠. 무승부 졌고 이겼고 그래서 약간 근소하긴 한데 그래도 패가 많긴 많으니까 살짝 불리하지 않나. 근데 요것보다도 중요한 게 아예 레버쿠젠의 최근 전적을 보면은 승리가 많죠. 또 리그 원정 기준으로 보면 아예 패배가 없고. 근데 슈투트가르트도 그렇게 물론 최근에 이제 무승부하고 그러긴 했지만 완전 기세가 이제 안 좋은 건 아닌 게 포칼 프라이부르크랑 할 때도 그 걔 누구냐 토마스가 마지막에 극장골 넣으면서 역전 기가 막히게 했고 역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바로 브랜맨이랑 할 때 로테이션 돌리다가 자가놈들 센터백 2명 세우다가 사고 난 거 그거 복구를 결국 후반전에 교체 싸게 싸게 하면서 했죠. 무승부밖에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이랑 맞고라 한 거 3대1까지 끌려갔다가 어떻게든 결국 마지막에 토마스가 또 극장골 넣어가지고 만회를 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클러치를 보여주면서 되게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뭐냐 뭐 홈경기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배당률 베팅 사이트 그런 것도 살짝 봤는데 슈투트가르트를 조금 더 높게 쳐주긴 하더라고요. 아까 2.4에다가 레버쿠젠이 2.8 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약간 비등비등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호펜하임 얘네가 제가 보기에는 라인업 매치업은 제일 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애들은 막구라를 하는데 얘네는 중위권이랑 하위권을 상대를 하죠. 호펜하임은. 베르더를 오늘 하니까 먼저 보자면은 베르더는 하위권 팀이죠. 거의 강등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긴 한 그런 경우인데 부상자가 많기는 한데 뭐 주전 선수들은 아니라서 그렇다 쳐도 뭐 그런 거 뭐 자질구레한 거 다 떠나서 형 호펜하임이 전력이 좋지 않나. 보루시아도 이제 옌스 같은 선수들과 이제 완전히 결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나 보루시아가. 그거를 봐야죠. 얘네가 골득실이 있는데 골득실이 보면 호펜하임이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뭐 라인업이 편해가지고 골을 좀 몇 골씩 더 넣는다 쳐도 결국 레버쿠젠이랑 슈투트가르트 중에서 이기고 올라온 애들은 그만큼 골을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점 이상의 차이를 좁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4등을 누가 먹는다면은 슈투트가르트랑 레버쿠젠 중에서 가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솔직히 얘네 둘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구든 그거를 봐야지. 호펜하임 저렇게 어부지리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확실히 3파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등까지는 포칼 결승이 이제 슈투트가르트랑 미넨이니까 유로파 그 티켓까지는 6등까지 낙수를 받고 7등 컨퍼런스 티켓을 이제 누가 갚느냐가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7등이죠. 오늘 새벽에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한테 꺾여가지고 아마 웬만하면은 프라이부르크가 7등을 이번 라운드까지는 가져갈 텐데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주에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일단 부상자가 갑자기 좀 많이 생겼죠. 파트릭은 뭐 다친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스즈키가 이번에 유로파도 못 나왔죠. 쇄골을 다쳐가지고. 그리고 니클라스 얘가 이번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못 나온다고 아까 찾아봤을 때 그랬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부실한 전력으로 함부르크 원정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스즈키만 빠졌을 때도 누가 나왔지? 페플러가 나왔었나? 아무튼 이번에 레드카드도 일찍 나와가지고 굉장히 게임을 유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게임만 봤을 때 두 골 차로 리드해서 이기긴 했으니까. 근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 골 넣는 것도 막 몸으로 그냥 우다다닥 밀어가지고 어거지로 넣은 느낌이 있었고 만잠비가 뭐 이제 골 맛있게 넣긴 했는데 그 다음에도 뭔가 좀 골이 전개가 좀 맛있게 된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역습 위기 같은 것도 많았고 그때마다 뭐 이제 선방을 잘 해줘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또 아트블루가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니클라스까지 빠지면은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지면은 뭔가 함부르크 원정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유로파가 그저께였죠. 그러니까 거의 3일 만에 리그 원정을 가야 되는데 또 보통 거리도 아니고 남독일부터 독일 북쪽 함부르크 있는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서 여독이 굉장히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라운드가 라이프치히 전은이라서 참 유로파 화이팅. 그리고 이제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돌문한테 좌절당했죠. 그래서 자력으로 이제 7등을 따는 거는 어렵게 됐고 프라이부르크가 꼬꾸라지기를 바라야죠. 근데 뭐 아무리 상대가 도르트문트라지만 솔직히 요즘 도르트문트 경기력이 막 진짜 2등에 올리는 그런 수준도 아니라고 저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나시오처럼 어린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센터백 오른쪽에도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 선제골 진짜 빠르게 넣고 처음에 좀 우세하게 리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압박 당하다가 결국 세 골 먹히고 졌죠. 그래서 경기를 봤을 때 좀 패스미스 같은 것도 나오고 측면에서 오버랩 같은 거 할 때도 동선 겹치고 이랬던 게 좀 많이 보였어서 되게 경기력이 안 좋게 느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프라이부르크가 라이프치히 전까지 꼬꾸라져도 얘는 얘네대로 슈투트가르트랑 다음 주에 붙는데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9등 아우크스부르크 얘네가 이제 변수죠. 뭐 원래 순위가 더 낮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전적 보시면은 지금 되게 성실하게 승점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9등까지 올라왔고 6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대진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이번 주에 보루시아랑 하죠. 메넨글라트바흐랑 하는데 옌스랑 팀 당연히 빠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카드 받아가지고 한 명이 더 빠지더라고요. 어떤 선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보루시아가 원정 경기 전적을 보면은 최근에 무승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으로 보루시아 불렀을 때 최근에 이제 승승승 무승 이렇게 나왔었네요. 어웨이 포함해도 무승 승승패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 전적이 괜찮네요, 여기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다음 주에 베를린 원정을 가죠. 베를린이 지금 점수를 보면은 잔류는 확정이긴 한데 얘네 전적이 이걸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가 강등권한테 계속 졌을 거예요, 지난달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삼총사 볼프스부르크랑 장파울리 하이덴하임 얘네한테 다 진 건 아니고 승리 부승부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기질 못했어요. 얘네 상대로. 그래서 감독도 경질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완전 무승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 상대로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당연히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컨퍼런스 경쟁, 이 7등 경쟁을 보면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갈못이 더듬거리면서 중얼거리는 그런 영상이라 얼마나 재밌을진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냥 소속감 느끼고 그냥 축구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어가지고 뭐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재밌게 뭐 보거나 기대하고 있는 매치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저랑 다르게 예상하고 있는 결과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댓글로 좀 얘기하고 이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